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업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민동기 평론가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첫 소식을 김수민 평론가가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악재를 만났습니다. 오늘 장모 최모 씨가 법정에서 구속이 되는 그런 1심 선고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아니 그 판결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이 혐의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면 쉽게 얘기해서 요양병원 운영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영을 하면서 2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과 특경법상의 사기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었는데 예. 이게 2015년에는 수사가 되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최모 씨를 빼고 나머지 동업자 3명만 처벌이 됐거든요. 네. 최모 씨는 아예 불입건이 됐는데 책임 면제각서라고 해서 병원 운영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각서가 이 불입건의 주요 사유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 재수사에 들어간 결과 몇 가지의 어떤 근거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최모 씨가 직원들 급여 지급을 위해서 의료재단 계좌로 송금을 했다든지 또 회의에 참여를 해서 결정에 관여를 했다든지 이런 예. 것들이 나와서 다시 11월에 기소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양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무죄 유죄 이걸 떠나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요양병원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공공적인 공간이고 또 불가피하게 어떤 의사 환자 간의 위계성을 갖는 공간이거든요. 예. 굉장히 공공적으로 운영돼야 될 곳인데 어쨌든 이 민간인이 비의료인이 개입을 했었다. 그리고 요양급여에 대한 어떤 부정 수급 이런 것까지 드러났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료적인 측면에서 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래요?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꽉 맞춰가지고 1심 선고도 징역 3년이 나왔고 구형량하고 판결이 똑같네요. 네 그런 경우가 뭐 굉장히 특이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조금은 이례적일 수 있어서 어쨌든 검찰 구형량에 100% 맞게 징역 3년이 나왔고 예. 그다음에 법정 구속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아, 자 이게 3년이면은 적은 형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윤 전 총장 측의 대선 출마, 네. 앞으로 이 대선과도 이게 어떤 후폭풍을 일으킬 거냐 이게 관심사 아닙니까? 네 일단 오늘의 반응은 법 적용엔 예외가 없습니다. 아 예.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게 최악의 대응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악의 대응은 이런 경우에 침묵을 해버린다거나 예. 최종 재판 때까지 기다리자 뭐 이런 건데 예. 어쨌든 판결에 승복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니, 묘하게도 변호사는 승복 안 한다는데 사위는 승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승복을 하면 항소를 포기해야 되니까 글쎄. 예, 변호사가 하는 거는 또 변호사가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예. 투트랙으로 가는 거겠죠 결국에 그래요? 정치인 사위와 이건, 변호사 간에 예, 정치와 가족 관계가 얽혀 있는 아주 네. 기묘한 어떤 지점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법정 풍경을 취재한 기사들을 보면은 네. 장모 최 씨가 구속이 선고될 때에 별로 동요하지 않았다고 해요. 보통 그래요? 어떤 경우는 되게 당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피고인이. 예. 그래서 이게 유죄 선고 가능성이 작지 않았다는 걸 대비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선 레이스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 아무래도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겠느냐. 예. 타격이 된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될 거냐. 예. 이게 이제 관건이 남아있는 게 첫 번째는 상대평가의 부분이 있거든요. 예. 만약에 법 적용엔 예외 없다. 이런 말을 뭐 민주당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했다거나 예. 이렇게 했었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이거하고 또 대비가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대중과 여론을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사위 장모 간의 어떤 그 관계에 더 주목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로 윤 전 총장이 책임져야 될 일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대중의 판단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마되었다라고 비난을 받는 것이 2015년경의 일인데 이때도 윤 전 총장이 검사를 할 때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뭐 제 식구 봐주기는 아니었는가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측면 못지않게요. 2015년 경찰 조사했던 그 당시 결과하고 예. 지금 1심 판결의 결과가 너무 간극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간극 사이에 혹시 수사의 문제점은 없었는가? 그러면 이제 검찰 내부에서 아니 그럼 그때 수사가 뭐 정당했냐? 예. 감찰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못지않게 검찰 내부 문제로도 이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정치권 뭐 반응 엄청나게 많이 나왔겠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필 규정이다라고 하는 논평이 나왔고요.
그리고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건 완전히 나쁜 놈이고 그냥 가면 대통령이 돼도 날아갈 사안이라고 네. 했는데 이 표현은 이제 이건 하나의 설인데 윤 전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수사 시작할 때 예. 청와대에서 했다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용해서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 10원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게 이제 윤 총장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뭐 10원짜리 한 장 어쩌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또 그러니까요. 패러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묘한 것이 그러면 조 전 장관이 이렇게 등판하는 것은 윤 전 총장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예. 양쪽 간에 또 비교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두둔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하지 않는 나라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장모의 잘못이 고 사회의 잘못은 아니다. 두둔이라기보다는 꼬리 자르기 식으로 그래서 관계없다. 두둔의 윤 총장하고 방법이죠. 이런 얘기겠죠. 네, 그리고 묘하게 홍준표 의원의 입장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가 있거든요. 예. 여기서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윤 전 총장을 빚고 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군요. 조국 수사에 대해서 과잉이었다라고 이 홍준표 의원이 평가를 한 거거든요. 이 예. 묘하게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예. 앞으로 후속 타가 준비되어 있을까? 이것도 좀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민동기 평론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 삶을 망치는 탈레반으로부터 권력을 찾아오겠다. 아이고 탈레반이라는 용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어떤 개혁도 하지 않았다. 근성 있게 한 것이라고는 빚내서 돈 뿌리는 것일 뿐이다. 예. 포퓰리즘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고 비난을 했고 음. 이재명 경기지사를 의식해가지고요. 예. 가난하든 부자든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뿌려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앞으로 대선 가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예상이 되는데 홍준표 의원도 도마에 올랐네요. 왜냐하면 이게 복당이 결정된 지난달 24일에 국민의힘 당헌 의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아마 윤희숙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때 홍 의원이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공개가 되지 않다. 이게 뒤늦게 공개가 됐고요. 예. 오늘 이제 오늘 이 문제가 논란이 계속되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국회에서 윤 의원과 면담을 가진 뒤에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공직 후보자가 되겠다는 결심은 굉장히 숭고하고 응원해야 할 결심이지 예. 조소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예. 재밌는 건 윤희숙 의원의 반응인데 예. 망둥이가 뛰니까 숭어가 뛴다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 굉장히 웃어 넘기는 그런 센스를 예.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홍준표 의원이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채팅방에서 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아. 네, 퇴장을 하고 말았다. 예, 글쎄 조금 그 행보를 종잡을 수 없는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네. 자, 그런데 당연히 출마할 것 같았던 유력 인사 중에 불출마한 인사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오늘 예. 기자들이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간담회를 하고 오 시장에게 물었습니다. 차기 대선에 안 나간다는 결정이 변함이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 시장 입장이 주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든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같은 이른바 그 대권 주자들이 네. 혹시라도 완주하지 못하거나 입당하지 않을 경우에 오세훈 대안론이 강하게 제기가 됐었거든요. 저도 그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예. 오세훈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있더라고요. 난 대선 불가 이런 입장을 다시 밝혔기 때문에 예. 이게 상당히 좀 나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출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경우에 예. 물론 이 경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상 상황이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예. 이럴 때에도 오 시장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예. 이거는 미지수입니다. 아, 예. 비상 사태를 대비한 예비군도 필요하네요. 오 시장 불출마를 가장 반길 만한 주자는 유승민, 원희룡 이쪽 주자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군요. 구역이 겹친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으니까. 예, 이러다 또 나오면은 가장 반기는 게 아니라 가장 또 떨떠름해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뉴스 업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민동기 평론가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